같이 가자, 우리. 1장, 나는 왜 모솔일까? 나는 어려서부터 친구가 정말 많았다. 그건 어쩌면 내 성격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무도 말 걸지 않아 서로 눈치만 보던 교실에서 가장 먼저 자리 옆에 앉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도 나였고,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서 깔깔거리던 아이들 무리 사이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들어가 같이 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나였다. 처음 보는 아이들이라도 머뭇거림 없이 말을 걸고 소소한 이야기로 금세 웃음을 만들어내는 일이 내겐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런 나의 모습은 어른들 눈에도 귀여워 보였는지 학부모 참관 수업 때마다 선생님은 서하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친구예요 라는 말을 빠지지 않고 하곤 했다. 중학교에 가서도 내 성격은 변함이 없었다. 학년이 바뀌어도 반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새 친구들과 친해졌고 체육대회나 소풍 같은 행사 때면 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되었다. 누군가를 일부러 챙긴다기보다는 누구든 쉽게 다가와도 부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분위기 덕분에 늘 친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랬다. 동아리에 들어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심지어 자율학습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가는 길에도 누군가와 눈만 마주쳐도 스스럼 없이 말을 붙였다. 그렇게 나를 편하게 여기는 친구들은 점점 늘어났고 어디서든 금세 친해지는 내 성격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와도 격식 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굳이 웃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말에 쉽게 웃어주고 말이 없는 친구에게도 어색하지 않게 말을 걸어주며 가끔은 친구들끼리 다투는 자리에서도 어설프게나마 중재자가 되곤 했다. 유난히 말이 많거나 분위기를 휘어잡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적당히 장단을 맞추고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너무 튀지도 너무 뒤로 빠지지도 않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내 특기였다. 그런 내 모습 덕분인지 처음 만난 사람들도 내 앞에서는 쉽게 마음을 열었고 오랜 친구들은 내 곁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런 성격 덕분에 어디서든 눈에 띄는 스타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데는 늘 성공했다. 특별히 화려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유독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꼭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스스로 생각해도 그게 내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고 나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특징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그랬다.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어떤 관계에서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내가 유독 누군가를 깊이 좋아하는 일만큼은 서툴고 어색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짝사랑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에게 다가와 고백한 친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우리 좋은 친구잖아 라는 말로 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살짝 스쳐갈 때쯤이면 이렇게 좋은 친구 사이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고 그 감정이 깊어지기도 전에 스스로 마음의 선을 그어버리곤 했다. 친구로 지내면 오래 갈 수 있지만 혹시라도 고백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고 결국에는 멀어지는 건 절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친구들은 연애 상담을 하고 누군가를 좋아해 밤새 잠 못 이루는 감정을 나에게 털어놓았지만 나는 그런 감정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날 좋아한다는 기색이 느껴지면 상대가 다가오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섰고 조금 더 친해질 기회가 생길 때도 오히려 거리를 조율하는 데 더 신경을 썼다. 그건 내가 사랑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없었다. 어쩌면 그 욕심을 느껴본 적조차 없었다. 그게 정말 사랑인지, 그저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인지, 오래 알고 지낸 정 때문인지조차 헷갈려서 그런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조차 피했다. 설령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다가와도 나는 그저 좋은 친구라는 이름표를 먼저 내밀었고
그 안에 서로를 가둬두는 게 훨씬 안전하고 익숙했다. 그렇게 나는 늘 모두의 친구였다. 그렇게 나는 모두의 편안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게 가장 편했다. 편한 게 가장 익숙했고, 익숙한 게 가장 안전했으니까. 2장. 기숙사에서의 첫 만남. 대학 입학식이 있던 날, 나는 낯선 환경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백팩을 어깨에 맨 채 무거운 캐리어를 양손으로 단단히 잡고 기숙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처음 발을 들이는 캠퍼스는 생각보다 넓었고 익숙하지 않은 길과 건물들 사이에서 방향을 가늠하며 두리번거리던 중 문득 어디선가 경쾌하고 듣기 좋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묘한 끌림처럼 내 시선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게 했고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니 기숙사 건물 앞에 몇 명의 남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모두들 새내기인 듯 어색하면서도 들뜬 분위기 속에서 금세 친해진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가벼운 농담이라도 주고받은 듯 한껏 웃음을 터뜨리며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무리 속에서 유독 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 명이 함께 서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이 갔던 건 그의 독특한 피부색 때문이었다. 다른 학생들보다 확연히 짙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그는 마치 한여름의 강한 햇볕 아래에서 오랫동안 지낸 사람처럼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나는 순간 저렇게 탄 게 일부러 선탠을 한 걸까? 아니면 원래 피부가 저렇게 태닝이 잘 되는 걸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며 그를 한 번 더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피부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입가에 걸린 웃음이 시원스럽고 자연스러웠으며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주변 공기까지 밝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그의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활기차고 따뜻해서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던 그 순간 마치 우연처럼 그의 시선도 내게로 향했다. 몇 초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인사라도 건네듯 가벼운 동작을 취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맞춤과 짧은 교감 속에서 왠지 모르게 알 수 없는 친숙함 같은 것이 느껴졌고 나는 그 순간이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무언가가 시작될 첫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그것이 우리 둘이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렇지 않은 지나쳐버려도 이상할 것 없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날의 그 작은 인사가 우리가 함께할 많은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3장. 대학교에서도 다를 것 없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내 일상은 고등학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긴장감은 잠시였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내 성격 덕분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주변에 친구들이 우르르 생겨났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같은 조로 묶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어색하게 웃던 시간도 잠시 서로의 MBTI를 물어보고 어디 출신인지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별명까지 만들어 부르는 사이가 됐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오늘은 뭘 먹을지, 어느 카페에 갈지를 정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시험 기간이 되면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도서관으로 집결해 먼저 도착한 친구가 자리 맡아두고 늦게 오는 친구 목까지 간식을 챙겨 놓는 게 자연스러웠다. 누군가 특별히 주도권을 잡지 않아도 그냥 서로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받아주며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나는 좋았다. 굳이 깊은 고민을 나누거나 서로의 개인사를 속속들이 알 필요도 없이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관계. 주말이 되면 쉬어야지 마음 먹어도 결국은 또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즉흥적으로 놀이공원을 가자거나 근교로 바람 쐬러 가자는 제안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콜을 외치며 따라 나서곤 했다.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편하게 지내는 건
여전히 내 특기였다. 누군가는 넌 사람을 참 쉽게 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나로선 딱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성격도 아니고 애써 가꾼 인간관계도 아니었다. 그냥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았고 그 편안함이 자연스레 또 다른 편안함을 불러와서 그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쌓인 것뿐이었다. 한 사람에게 깊게 몰두하거나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는 일이 내게는 조금 낯설었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는 지금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게 더 두려웠고, 누구 하나를 유독 좋아하고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되기 위해 다른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대학교에서도 늘 그랬듯이 나는 누구에게도 특별한 감정을 보이지 않았고, 누구의 감정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다들 나를 편하게 생각했고, 나도 그 편안함을 즐기며 지냈다. 4장. 항상 내 옆에 있는 친구. 대학교에 입학하고 새 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내 주변은 어김없이 많은 친구들로 북적거렸다. 그런 내 일상 속에서 유독 눈에 띄게 그리고 꾸준하게 내 옆을 지키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바로 기숙사 앞에서 처음 만났던 그 친구다. 같은 과였다. 수업이 끝난 후 3, 3, 5, 5 모여 밥을 먹으러 갈 때면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았고 팀플 조를 짤 때도 내 옆자리를 선점하는 건 거의 당연한 일이었다. 시험 기간엔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꼭 내 맞은편 자리를 고집했고 주말에 친구들끼리 번개로 모일 때도 별다른 약속이 없던 나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먼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정을 정하곤 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늘 내 옆에 있는 친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관계는 어딘가 묘하게 편하면서도 가끔은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흐르곤 했다. 남들과 똑같이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내 옆자리라는 자리를 당연하게 차지하는 그 친구의 행동에는 어쩐지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나는 애써 그런 기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 친구는 또 유난히 내게만 먼저 말을 걸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 내용이나 교수님의 특이한 말투 같은 별것 아닌 주제부터 시작해서 그날 점심 메뉴를 뭘로 할지 같은 사소한 대화들까지 이어지는 건 언제나 그 친구 쪽에서 먼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대화 주제는 대부분 비슷했고 그 중심에는 늘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 바로 우리와 함께 늘 어울리던 같은 과 친구, 활발하고 부침성 좋은 데다 귀여운 외모로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내가 아끼는 여자친구였다. 처음엔 그냥 그 친구에 대해 궁금한가 보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거겠거니 싶었다. 대학 새내기 때는 원래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도 생기고 서로에게 호감을 갖는 일이 흔하니까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받아들였다. 그 친구는 그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 취향인지, 취미는 무엇인지, 심지어 지난주에 입고 왔던 원피스가 어디 브랜드인지까지 꼼꼼하게 물어왔고, 나는 같은 여자로서 그런 정보쯤은 쉽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나도 괜히 재미있어서 자연스럽게 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 우리는 같은 과, 같은 동아리, 같은 모임에서 늘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으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 감정을 응원하고 다 함께 축하해줄 수 있는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괜히 오지랖 넓게 내가 먼저 셋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었다. 일부러 그 여자애를 불러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고 단체 카톡방에 둘만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틈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분위기를 슬쩍 눈치 보다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친구들과 먼저 자리를 뜨며 일부러 빈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내가 보기엔 두 사람 다 괜찮은 애들이었고 둘이 잘 된다면 친구로서 정말 기쁜 일이니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내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누구 한 명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응원해주고 두근거림을 함께 나누며 장난처럼 축하해주는 사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때도 그 친구의 관심이 오롯이 그 여자애를 향한 거라고만 생각했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가 원한 건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는 걸 나는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는 그저 모두가 좋은 친구로 남길 바랐고 나는 그 사이에서 좋은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무 의심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5장, 친구의 폭로. 어느 날 저녁,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둘러앉아 수다를 떨던 중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과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별다른 주제 없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찰나 함께 지내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친구는 나를 향해 한숨을 쉬듯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걔, 너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놀라기보다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어버렸다. 무슨 소리야. 걔는 좋아하는 애 따로 있어. 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밝고 다정한 성격이었고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에게 마음을 둔 다른 여학생이 있다는 것을. 그 애가 그와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주변에서도 은근슬쩍 둘을 연결해 주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도 그랬으니깐. 그렇기에 친구의 말이 우스울 정도로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는 듯 친구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바보야, 너 진짜 눈치도 없다. 나는 여전히 웃음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니야, 내가 이어줄 거야. 걔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장난스럽게 말하며 친구의 말을 농담처럼 흘려보냈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내가 얼마나 무심하고 둔감했는지를. 그 순간 친구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생각해 봤다면, 혹은 그의 행동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돌아봤다면, 나는 어쩌면 그 말을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모든 것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고, 진실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6장, 바다에서 온 친구. 처음에는 단순히 기숙사에서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함께 수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의 고향 이야기가 나왔고, 나는 그가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줄곧 육지에서만 살아왔기에 바다를 가까이 두고 자란 그가 왠지 모르게 부러웠다. 바다가 바로 곁에 있는 삶이라니 상상만 해도 자유롭고 낭만적으로 느껴졌다. 파도가 출렁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눈을 뜨면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지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마냥 신기하고 멋져 보였다. 나의 그런 반응이 재밌었던지 그는 방학 때 자기 고향으로 놀러 오라고 권했다. 처음에는 그저 한번 가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여름방학이 되자 나는 친구들과 정말로 그의 고향에 놀러 갔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파란 하늘 아래 반짝이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바다 냄새를 가득 머금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의 부모님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다정한 분들이셨다.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낯선 환경에 어색해할 틈도 없이 금세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아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탄탄한 체격과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밝은 미소까지. 한눈에 보기에도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이 명확했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하얗고 고운 피부를 가지고 계셨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온화한 분위기를 풍기셨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처음 그를 보았을 때 그의 피부가
마치 한여름의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까맣게 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햇볕 탓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제야 그의 외모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음을 이해하며 속으로 피식 웃었다. 원래는 하루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그의 부모님의 다정한 환대와 따뜻한 배려 덕분에 우리는 며칠 더 머물기로 했다. 덕분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푸른 바닷속을 헤엄치고 고기잡이를 돕고 바닷가를 따라 끝없이 달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나는 육지에서만 자라온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마음껏 바다를 즐기며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잊지 못할 여름을 보냈다. 실장 함께하는 시간들. 학교로 돌아온 후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서로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가벼운 수다를 떨면서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주말이 되면 그는 옷을 사러 가자며 나를 불렀고, 우리는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온갖 옷가게를 구경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이 가자는 의미인 줄 알았지만, 그는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나를 바라보며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옷 나한테 어울릴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사 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는 꼭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내가 무심코 어울려 라고 하면 그제야 만족한 듯 옷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고, 때로는 내 반응을 보고 다시 고민하며 다른 옷을 집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그의 스타일을 조언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는 나를 믿고 따라주었다. 우리는 쇼핑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함께 밥을 먹었고, 종종 새로운 맛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주말이면 특별한 계획 없이도 만나 영화관에 가거나 공원을 거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다. 나는 원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놀이공원에서도 항상 앞장서서 놀이기구를 골랐다. 가장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부터 시작해서 귀신의 집, 아찔하게 건너야 하는 출렁다리, 심지어 번지점프까지 나는 겁도 없이 도전했고, 친구들은 그런 나를 신기해하며 따라왔다. 그때 그는 내 모습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너는 여자애가 왜 이렇게 겁이 없어? 그 말에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당당하게 대답했다. 난 슈퍼우먼이거든.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은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면서도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기분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놀이공원의 환한 조명 아래 우스갯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그 순간이 그때의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해주고 있었다. 8장. 같은 결, 같은 웃음. 그와 나는 마치 거울처럼 닮아 있었고, 누구보다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밝게 웃었고, 작은 일에도 금방 웃음을 터뜨렸으며,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고, 누군가가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며 넘겨버렸으며, 다툼이 생길 법한 순간에도 서로를 배려하며 금세 유쾌한 분위기로 돌아가곤 했다. 친구들은 그런 우리를 볼 때마다 신기해하며 감탄을 쏟아냈다. 너희 둘 정말 성격이 최고야. 같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치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농담이라도 공유한 듯한 기분으로 동시에 피식 웃곤 했다. 딱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이 좋아서 함께 있는 것이 마냥 즐겁고 편안해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 소모가 끼어들 틈이 없었고, 서운함이나 원망 같은 감정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단순하고 가벼운 곳이라고 믿었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함께라면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다고 느꼈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했다. 꼭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같은 순간에 같은 웃음을 나누었다. 그렇게 우린 언제나 함께 웃으며 행복을 공유하고 있었다. 9장, 실습 앞두고 찾아온 친구. 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흘러갔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졸업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실습 준비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고 과제와 서류 작업, 면접 준비까지 겹쳐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날이었다. 모두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서로 얼굴을 마주할 시간조차 줄어들었고 나는 내 할 일에 몰두하느라 그조차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가 나를 찾아왔다. 잠깐만,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서 있었지만 평소와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의 표정은 익숙했지만 말투는 조금 어색했다. 보통이라면 장난스러운 농담이라도 던졌을 텐데 오늘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뭔데? 그는 잠깐 머뭇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공부 더 하고 싶어. 대학원 가려고.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아, 그래? 좋은 생각이네. 라고 답했다. 그는 원래 학구열이 높은 편이었고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이 이어졌다. 근데 너 3년만 기다려주면 안 돼? 나는 순간 피식 웃어버렸다. 농담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무슨 3년이나 기다려? 너 왜 그래? 그저 가벼운 장난인 줄 알았기에 나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는 여느 때처럼 따라 웃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거둔 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하니까.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대화들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었다. 그의 표정 속에는 장난스러움도 익숙한 편안함도 없었다. 오직 진지함만이 가득했다. 언제나 가벼운 농담처럼 너는 왜 이렇게 겁이 없어? 라고 웃으며 놀리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다. 그날 친구가 했던 말, 내가 한사코 부정하며 웃어 넘겼던 그 말도 다시 떠올랐다. 걔 너 좋아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장난처럼 넘겼었다. 내가 착각한 거라고 그런 일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는 더 이상 농담을 던지는 친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항상 나에게 여자애를 물어보던 그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애는 만나는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데도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반응이 없었던 그가 생각났다. 그땐 그저 그의 성격상 티내지 않았다고만 생각했는데 후에 알았지만 그때는 내가 무슨 반응일지 알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다. 몇 번 얘기하고 옆에서 지켜본 결과 나는 연애에 관심이 없어 보여서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는 장난처럼 넘길 수 없다는 것을. 10장 3년을 약속하다. 그날 그의 진지한 고백을 들은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순간에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너무도 진지했고 그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 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우리는 늘 함께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정인지 혹은 그 이상의 감정인지 나는 한 번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은 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면서도 동시에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만 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그날의 대화를 곱씹으며 고민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들이 대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찾아갔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그 앞에 서서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장난스럽게 말했다. 3년? 딱 3년이야. 더 길어지면 나 딴 데 시집 갈 거야. 내 말에 그는 순간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고 이내 기대 반, 의심 반이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진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면서 나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친구로서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다른 의미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사이가 단순한 우정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에서 조금 더 나아간 사이가 되었다. 11장 3년 후, 그리고 우리의 미래. 그는 약속을 지켰다. 단순한 감정의 충동이 아닌 진심을 담아 했던 그날의 약속을 그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지켜나갔다.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공부에 매진했고, 나 역시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존재를 늘 마음 한편에 품고 있었다. 우리는 바쁜 나날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않았다. 직접 만나는 날은 많지 않았지만 대신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서로를 지켜보았다. 어떤 날은 그가 밤늦도록 공부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힘겹게 전화를 걸어오곤 했다. 졸음이 가득 섞인 나른한 목소리로, 하지만 여전히 다정하게. 잘 자. 그 짧은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나는 몇 번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피곤한 하루를 보내더라도 그는 항상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의 존재가 내게 점점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서로를 향한 작은 신호들로 채워지며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3년이 흘렀다. 그가 내 앞에 다시 섰다. 예전처럼 장난스럽게 웃고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한결같이 진지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온 듯한 얼굴로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기다리게 안 할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어색함도 없었다. 처음 고백했던 날과 달리 이제 그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3년 기다렸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말에 그는 나를 보며 다시 웃었고, 그 순간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다. 그리고 연인에서 서로의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는, 이제는 함께 걸어갈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12장. 첫 데이트. 여전히 어색한 우리.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막상 연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일까? 함께하는 순간들이 달라진 것은 분명했지만 그 변화가 아직은 서툴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도,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 사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해서 단번에 연인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처음으로 손을 잡던 날이 더욱 그랬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우리는 작은 우산 하나를 나란히 쓰고 걷고 있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걸었지만 어딘가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말없이 나란히 걷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살짝 망설이듯 내 손끝을 건드렸다.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소리마저 들킬까봐 괜히 태연한 척하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 손 왜 잡아? 우리 아직 안 친한가? 나는 장난을 던지듯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 때문에 온몸이 긴장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친구와 연인 사이의 경계선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같은 곳을 가더라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갔을 때도 예전처럼 친구들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다.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 그는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고 놀이기구가 빠르게 내려가는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았다. 번지점프 타워 앞에서는 같이 타자라고 말하며 내 손목을 잡아 끌었고 나는 그 장난기 어린 눈빛에 결국 못 이긴 척 함께 뛰어내렸다. 그러다 번지점프를 마친 후 그는 숨을 고르며 내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더니 문득 이렇게 말했다. 네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나는 또 한 번 심장이 울렁거렸다. 그동안 친구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연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 모든 시간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13장 첫 싸움. 너무 다른 표현 방식. 그렇게 좋기만 할 것 같았던 연애. 친구였을 때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연인이 되고 나서야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추억을 쌓아왔지만 정작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원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툴렀다.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기보다는 혼자 사귀는 편이었다. 어떤 일이 있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기 때문에 연인이 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 반면 그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솔직하게 말했고,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표현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여전히 알아서 눈치채겠지라는 생각으로 내 감정을 속으로 삼키곤 했지만 그는 그걸 답답해했다. 그런 차이는 결국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첫 번째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왜 네가 속상한 걸 난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야? 그가 다소 서운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는 내 감정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작게 중얼거렸다. 그냥, 난 괜찮은 줄 알았어. 사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했었다. 아니, 최소한 괜찮아지려고 애쓰고 있었다. 서운한 감정이 들어도 굳이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감정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게 아니었다. 그는 내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뭐든 말해줘. 네가 괜찮은 척하면 난 내 마음을 못 읽으니까. 그 말이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다.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눈길을 피했다. 그와 싸울 때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지만 그는 끝까지 나를 이해하려 했다. 그렇게 우리는 첫 싸움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배워나갔다.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나는 내 마음을 스스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싸우면서도
조금씩 서로에게 맞춰가는 방법을 익혀갔고, 그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연애는 단순히 설렘만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배워나가고 있었다. 14장. 처음으로 헤어질 뻔한 날. 졸업 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대학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현실 속에서 각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달랐다. 그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취업과 업무의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었고, 나는 회사에서 복잡한 인간관계와 업무의 압박에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지만 점점 바빠지는 일상 속에서 이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했고,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충분한 신경을 쓰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늦은 밤. 오랜만에 걸려온 그의 전화 속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없이 지쳐 있었다. 우리, 요즘 왜 이렇게 힘드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 역시 힘들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고 그도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눌린 사람처럼. 우리 관계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우리 조금 쉬자.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가슴이 싸하게 아려왔다. 쉬자는 말이 곧 끝내자는 말처럼 들렸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을 망설였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로 조용히, 너무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쉬자.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다. 마치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도 그 순간 멈춰버린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들이, 함께 쌓아온 기억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걸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도 가득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뒤척이던 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 그리고 이어지는 벨소리. 나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놀란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그가 거기 서 있었다. 밤 공기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 피곤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 지쳐서 너까지 놓칠 뻔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그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더니 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쉬자고 한 거 후회해. 그냥 우리 힘들어도 같이 가보자.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관계가 언제나 쉽고 편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는 힘들어도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이 순간 그가 직접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담아 말했다. 응,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헤어질 뻔한 순간을 함께 넘어서고 있었다. 15장. 결혼 준비. 서로의 집, 서로의 가족. 서로의 존재가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연애를 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 기쁜 순간과 힘든 순간을 함께 버티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결혼이라는 선택은 당연하게 느껴졌다. 마치 이제야 비로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듯한 기분이 들었고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그것이 단순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혼이라는 것은 연애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식장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양가의 상견례 날짜를 조율하는 것, 혼수와 예당 같은 복잡한 절차들,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전통들이 겹치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갈등에 부딪혔다. 너네 집은 왜 그렇게 형식을 따져? 네가 우리 부모님 기분 상하게 한 거 알아? 친구였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기도 했다.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더해지자 서로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부딪히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려 했고 그는 자신의 가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해받길 원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차이들이 감정적인 오해로 번지기도 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쉽게 풀리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았다. 결혼 준비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던 날, 나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너무 지쳐 있었다. 우리가 정말 맞는 걸까?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만 함께 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결국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평소와 다르게 깊은 고민이 서린 얼굴로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거, 결혼 준비하다가 서로 더 상처 주는 거면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그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민이었다.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둘 다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지금의 이 갈등이 결국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 왜 결혼하려고 하는 건지 다시 생각해보자.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결혼을 결심했던 날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서로를 생각하면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먼저 드는지, 함께 있을 때 여전히 편안한지, 그리고 힘든 순간에도 결국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지. 다행히 우리의 답은 같았다. 우리 싸워도 같이 갈 거지?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갈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결혼이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함께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곁에 있고 싶었다. 결국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가 우리를 다시 손잡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싸우더라도 결국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16장 그리고 우리의 결혼. 결혼식 날 아침 창가로 부드럽게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가 신부 대기실을 감싸고 있었고 거울 속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손끝으로 드레스의 레이스를 조심스럽게 매만지던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가 조용히 들어왔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익숙한 듯 그리고 낯선 듯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다가 문득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친구일 때부터 너랑 결혼할 줄 알았어. 그 말에 나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결같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너는 몰랐지.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응, 진짜 몰랐어. 그렇게 친구였던 우리가 연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마주선 채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날, 친구로서 함께 웃던 순간들, 연인이 되어 설레었던 날들, 처음으로 다투고 헤어질 뻔하고 다시 손을 맞잡았던 날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게 되었다. 그 짧은 순간조차 우리는 예전처럼 장난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너 결혼식 때 울면 안 돼. 그럼 네가 먼저 울면? 내가 왜 울어? 그렇게 서로를 놀리듯 웃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눈가가 시큰해졌다. 감정이 벅차올랐고 우리는 장난스럽게 웃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는 나의 손을 살짝 잡고 천천히 손가락을 맞물리며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나도 잘 부탁해.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가족으로. 우리는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17장. 그리고 아기가 생겼다. 결혼한 지 2년이 흘렀을 무렵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존재가 찾아왔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순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작은 화면 속에서 조그맣게 생명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제야 실감이 났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된다는 사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우리가 진짜 엄마, 아빠가 되는 거네? 나는 아직 얼떨떨한 기분으로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러게, 신기하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면 네 성격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닮아야지. 착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작은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했다. 출산 준비를 하면서 병원에 다녀오고 육아 서적을 읽으며 부모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새로운 생명을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고 우리는 처음 해보는 것들에 서툴기만 했다. 밤늦게까지 태어날 아이를 위한 아기 용품을 고르고 초보 부모로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씩 배워나갔다.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작은 울음소리에도 쉽게 예민해졌다. 피곤한 나날이 이어졌고 사소한 일로 서로에게 날카롭게 굴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는 늘 내 편이었다. 나는 때때로 지쳐서 한숨을 쉬며 소파에 기대 앉았고 그는 그런 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피곤에 찌들어 있던 하루 끝에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마치 나를 위로하는 듯 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친구 같았던 우리 사이에 이제 엄마와 아빠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부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에필로그, 여전히 친구 같은 부부. 결혼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모습은 변했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침이면 함께 눈을 뜨고 아이를 돌보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때로는 피곤에 지쳐 말없이 기대어 있기만 해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해온 결혼 생활이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입 밖에 내뱉었다. 너랑 결혼하길 잘했어. 내 말에 그는 순간 나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익숙한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3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도망쳤으면 큰일 날 뻔했지? 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고, 그는 장난스럽게 피하면서도 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친구에서 연인이 되고,
연인에서 부부가 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손을 잡던 순간부터 함께 웃고 울며 수많은 날들을 지나온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 수많은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 다시 손을 맞잡아 온 시간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단순하지만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말을 건넸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가자.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내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우리 둘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